축구 세계에는 영원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질문을 남긴 그런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챔피언스 리그의 개별 경기 마지막 몇 분에 대한 이야기로 심판의 논란이 되는 판정들이 단순한 경기의 일부를 넘어선 절정의 순간이 된 경우들입니다. 이 순간들을 다시 떠올릴 준비를 하세요. 매 순간의 결정이 승리와 실망의 갈림길이 되었고 매 초마다 금과 같은 가치를 지녔으며 논쟁은 경기장을 넘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논란이 되는 판정이나 명백한 실수로 인해 미친 듯한 결말을 맞이한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2017-2018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전. 2018년 봄은 챔피언스리그 팬들에게 수많은 인상적인 순간들을 선사했지만 유벤투스와 레알의 8강 맞대결은 대회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부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 경기는 매 순간이 긴장감으로 가득한 진정한 축구 마법의 향연이었습니다. 토리노에서 열린 첫 번째 경기는 로스 블랑코스의 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경기 시작 단 3분째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레알이 앞서 나갔고 이는 경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진정한 절정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64분째) 포르투갈 출신의 선수는 믿을 수 없는 오버헤드킥으로 잔루이지 부폰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축구 예술의 걸작으로 유벤투스 팬들조차 박수를 보낼 만큼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울로 디발라는 퇴장을 당했고 72분째에 마르셀로가 유벤투스의 골문을 3번째로 흔들며 점수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0대3으로 특히 산티아고 베르나브에서 치러질 예정인 2차전을 고려하면 토리노 팀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스포츠임을 증명해왔습니다. 2차전은 예상치 못한 전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단 2분 만에 마리오 만주키치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유벤투스의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레알은 압박에 시달렸고 원정팀은 계속해서 경기의 템포를 끌어올렸습니다. 37분째 만주키치는 다시 한번 골을 성공시키며 멀티골을 기록하고 격차를 한 점으로 좁혔습니다. 베르나브의 관중석은 숨죽였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후반전은 그야말로 스릴러였습니다. 61분째 블레이즈 마투이디가 케일러 나바스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망을 흔들어 총합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연장전이 불가피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벤투스는 놀라운 투지와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부의 운명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었습니다. 93분째 레알은 크로스를 통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공은 루카스 바스케스에게 향했고 그는 메흐디 베나티아와의 접촉 후 넘어졌습니다. 주심 마이클 올리버는 주저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유벤투스 선수들은 판정에 항의하며 심판을 둘러쌌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장은 혼란에 빠졌고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 잔루이지 부폰은 심판에게 격렬한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도전이라는 사실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올리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폰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은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클럽의 위대함을 위해 경력을 바쳐온 인물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골키퍼 자리는 보이치에흐 슈체스니가 대신했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온 그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골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경기장의 반대편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페널티킥을 차기 위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나섰습니다. 이러한 순간의 침착함이 마치 예술가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정확했으며 슛은 완벽했습니다. 공은 운명에 이끌리듯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날아갔고 슈체스니는 손 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로 가득 찼고 레알 팬들은 기쁨의 소리를 질렀으며 선수들은 호날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반면 유벤투스 선수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쓰라린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에 가까운 순간까지 갔지만 꿈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주심은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고 전반과 후반을 합친 두 경기의 총합 스코어는 레알이 4대3으로 앞선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승부의 정점을 찍은 장면으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고 승리와 절망의 경계가 너무나도 얇아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경기 후 잔루이지 부폰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인터뷰에서 영원히 기억될 말을 남겼습니다. 93분째에 저런 페널티킥을 선언하려면 심장 대신 쓰레기통을 달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심판의 결정에 대한 그의 깊은 실망과 분노를 상징하는 문구로 남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 판정이 유벤투스를 정당한 승부에서 탈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겼습니다. 메흐디 베나티아 역시 강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분명히 바스케스를 제치고 공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공이 내 발에 맞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스케스는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이런 페널티킥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심판의 판정은 공정했을까요? 만약 이 판정들이 없었다면 경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이 논란의 순간들이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벤피카, 바르셀로나 2024-2025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7번째 라운드. 이제 벤피카와 바르셀로나가 맞붙은 최근 경기로 넘어가 보자. 이 경기를 분명 기억할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 일이니까. 하지만 다시 떠올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번 경기는 아마 이번 챔피언스 리그 최고의 명승부였을 테니까. 경기 시작 2분 만에 벤피카가 먼저 앞서 나갔다. 방켈리스 파블리디스의 날카로운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경기가 정상적으로 흘러간 마지막 순간이었다. 이후 펼쳐진 장면들은 그야말로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였다. 감정의 소용돌이, 잇따른 실수,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11분에는 바르셀로나의 알렉스 발데가 페널티 지역에서 벤피카 수비에 의해 넘어졌다. 주심은 바르 화면을 확인한 뒤 주저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2분 경기장 전체를 경악하게 한 장면이 펼쳐졌다. 벤피카 진영을 가로지르는 긴 패스가 날아갔고 벤피카의 골키퍼 보이치에흐 슈체스니가 판단 미스로 발대와 충돌하면서 골문이 비어버렸다. 파블리디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두 번째 골을 추가했다. 불과 5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슈체스니가 또다시 무리한 출전을 시도하다 아크투이르 코글루를 넘어뜨렸고 이번에도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다.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비아이어는 또 한 번 벤피카의 편을 들어줬다. 파블리디스는 세 번째 골까지 성공시키며 30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였다. 후반전은 시작부터 또 다른 실수의 향연이었다. 62분 중계 카메라 감독이 급하게 화면을 전환하는 사이 하피냐가 갑작스럽게 골을 넣었다. 벤피카의 골키퍼 아나톨리 트루빈이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며 하피냐에게 기회를 내준 결과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4분 만에 믿기 힘든 자책골이 나왔다. 로날드 아라우호가 자신의 골문으로 공을 밀어 넣으며 벤피카가 4대2로 다시 앞서 나갔다. 이 경기는 그야말로 실수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가득 찬 드라마였다. 77분 바르셀로나가 또 한 번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다. 이 판정 역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레반도프스키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점수차를 좁혔다. 클라이맥스는 곧 찾아왔다. 87분 코너킥 상황에서 페드리가 정확한 패스를 에릭 가르시아에게 연결했고 그는 헤딩으로 벤피카의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다. 남은 시간은 숨막히는 스릴러였다. 89분 벤피카가 빠른 역습에 나섰고 앙헬 디 마리아가 슈체스니와 1대1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폴란드 골키퍼는 결정적인 선방으로 바르셀로나를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경기가 끝나가던 찰나 93분의 심판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반칙을 선언했다. 프랭키 더 용이 슬라이딩 태클 후 상대와 충돌한 장면이었다. 벤피카에게 마지막 프리킥 기회가 주어졌고 이 순간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디마리아가 페널티 박스로 패스를 보내자 일련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연속된 충돌과 슈팅 끝에 공은 페란 토레스의 발 앞에 놓였고 그는 재빨리 볼을 걷어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클리어링 같았지만 이는 완벽한 롱패스로 이어졌다. 공은 하피냐에게 정확히 연결되었고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질주했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이 골문을 갈랐다. 96분 마침내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뒤집었다. 경기장은 환호와 야유로 뒤덮였다. 바르셀로나는 5대4로 승리하며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VAR 검토가 이어졌고 바르셀로나의 골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벤피카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페널티 지역에서 넘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는 추가적인 반칙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이 승리는 바르셀로나의 것이 되었다. 경기 후에도 긴장은 가시지 않았다. 선수들 간의 격렬한 언쟁 끝에 실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까지 개입해야 했다. 하피냐는 인터뷰에서 벤피카 선수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막판 페널티 판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5번째 골은 심판단이 마켈리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에서 비롯되었다.
더 용은 먼저 공을 깔끔하게 처리한 뒤 상대 선수와 충돌했지만 이는 심판에 의해 반칙으로 간주되었다. IFAB의 규칙 12에 따르면 공을 깨끗하게 처리한 후의 충돌은 고의적일 경우에만 반칙으로 간주된다. 더 용의 경우 명백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심판의 오심은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만약 벤피카가 마지막 프리킥을 성공시켰다면 이러한 판정 논란은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페널티킥이나 오프사이드 같은 명확한 오류에 집중하지만 경기 중반의 미묘한 순간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말라가 2012-2013 챔피언스 리그 8강전. 오늘날 말라가는 스페인 축구의 변두리에서 2부 리그를 떠도는 팀이다. 그러나 2013년에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말라가는 경험 많은 선수들과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모아 야망 넘치는 팀이었다. 마누엘 페그리니가 이끄는 이 팀은 프리메라 리가에서 상위 4팀 안에 들며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들의 8강 상대는 유르겐 클로프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로 팬들의 사랑을 받던 도르트문트였다. 첫 경기는 스페인에서 열렸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양 팀은 여러 기회를 만들었지만 도르트문트는 몇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다. 결국 0대0의 무승부로 끝났고 독일 팀은 홈 경기에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러나 말라가는 시즌 내내 과소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었다.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2차전은 차분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차 경기의 열기가 더해졌다. 25분에 말라가가 선제골을 넣었다. 팀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인 호아킨 산체스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이 순간 도르트문트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40분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동점골을 기록했다. 곧 레알 마드리드와의 대결에서 전설적인 밤을 맞이하게 될 그였다.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되었다. 어느 팀도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22분 말라가 팬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핀 순간이 찾아왔다. 엘리즈가 먼쪽 골대 앞에서 패스를 받아 골을 성공시키며 다시 앞서 나갔다. 스코어는 2대1. 말라가는 원정 다득점 규칙 덕분에 무승부로 끝나더라도 중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남은 시간 동안 버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말라가의 운명은 뒤바뀌었다. 91분 마르코 로이스가 도르트문트의 빠른 공격을 마무리하며 2대2로 다시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여전히 말라가는 원정골 유세로 중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93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말라가의 페널티 박스로 올린 크로스 이후 혼전 상황이 벌어졌다. 도르트문트 선수들은 끝까지 공을 밀어붙였고 결국 필리프 산타나가 골문 앞에서 공을 밀어넣으며 팀을 앞서게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이 장면은 두 차례 오프사이드 상황이 있었다. 첫 번째는 크로스 순간으로 로이스에게 패스를 보낸 선수를 포함해 4명의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명백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주심은 이 반칙을 놓쳤고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다. 두 번째는 산타나가 골을 넣기 직전으로 그는 또다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당시 말라가의 마지막 수비수는 골라인 위에 있었고 골키퍼 카바에로가 사실상 마지막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상황 역시 심판의 판정에서 무시되었다. 결국 심판의 2번의 중요한 실수로 인해 도르트문트의 결승골이 인정되었고 말라가는 중결승 진출의 꿈을 이뤘다. 이 경기 이후 말라가는 마법을 잃은 듯했다. 재정 문제, 핵심 선수들의 이적 부진한 시즌이 이어지면서 팀은 점점 위기에 빠졌다. 이 경기가 그들의 몰락의 시작점이 되었다. 한때 성공의 절정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이 오히려 고통과 좌절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여정을 계속했다. 중결승에서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골을 넣으며 믿기 힘든 활약을 펼쳤다. 유르겐 클로프의 팀은 마침내 결승에 올랐지만 말라가와의 이 대결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 경기는 축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때로는 잔인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심판의 결정이 한 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경기들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된다. 그 감정과 드라마 그리고 기적을 믿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PSG, 첼시 2014-2015 챔피언스리그 16강전 2015년 봄 축구 세계는 PSG와 첼시 간의 믿을 수 없는 대결을 목격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실력 대결을 넘어 드라마틱한 전개로 인해 런던에서 열린 경기를 진정한 축구 클래식으로 만들었다. 첫 번째 경기는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렸고 양 팀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맞섰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이는 첼시에게 2차전에서 약간의 우위를 제공했다. 파리팀은 공격적인 전술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정적인 승부는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2차전은 빠른 템포로 시작되었으며 경기 30분째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주심 비웰은 케이퍼스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에게 오스카를 향한 거친 태클로 인해 직설적인 레드카드를 꺼냈다. 이 판정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1년 후 심판 자신도 그 결정이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심판 경력 중 최악의 경기였다고 밝혔다. 질라탄은 깊은 실망감을 안고 경기장을 떠났고 남은 시간 동안 PSG는 10명으로 싸워야 했다. 이 순간 파르사의 승산은 거의 없어 보였다. 핵심 선수를 잃고 수적 열세 속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PSG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첼시는 수적 우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다. 파리팀은 단단한 수비를 유지하며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경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마지막 10분 동안 펼쳐졌다. 첼시는 81분의 코너킥 상황에서 게리 케이힐이 정확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1대0. 이로 인해 첼시는 8강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듯 보였다. 하지만 PSG는 굳건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단 5분 후인 86분 코너킥 상황에서 다비드 루이스가 강력한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장을 침묵시켰다. 정규 시간은 1대1로 끝났고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연장전에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96분 티아고 실바가 헤딩 경합 중 손에 공을 맞히는 실수를 범했고 주심은 즉시 파리팀의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에덴 아자르는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첼시는 다시 앞서 나갔다. 그러나 파르나스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다. 파리팀은 세트피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계속해서 기회를 노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113분에 찾아왔다. 또 한 번의 코너킥에서 티아고 실바가 강력한 헤딩슛을 날렸으나 티보 쿠르투아가 환상적인 선방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러나 이어진 또 다른 코너킥에서 티아고 실바는 완벽한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 골은 파리 생제르맹의 주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그의 위대한 순간이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합계 점수는 3대3이 되었다. 당시 적용되었던 원정 다득점 규칙 덕분에 파르사 생글롱이 8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는 PSG에게 있어 믿기 힘든 승리였다. 경기 대부분을 수적 열세 속에서 치렀고 팀의 핵심 선수 없이도 그들은 기적같은 경기를 해냈다. PSG는 팀워크와 전술적 완성도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다비드 루이스와 티아고 실바는 경기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팀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반면 첼시에게 이 패배는 뼈아픈 결과였다. 홈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드라마틱한 결말과 PSG의 투혼은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